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미둘레네를 떠나 도착한 기호. 이곳에서 그 유명한 네아모니 수도원을 방문하여 오스만 투르크 시대의 아픈 역사를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껌의 원료로 쓰이는 메스틱의 유일한 원산지가 이곳 기호라는 놀라운 사실. 네아모니 수도원부터 메스틱 박물관까지 기호섬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미둘레네 섬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기호로 떠납니다. 예, 보니까 이제 마지막 한 손님 조금 기다렸다가 끝내 태워주는 또 뱃사람들의 여유를 보면서 드디어 미둘레네 섬을 출발을 해서 기호로 갑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비록 튀르키예와 에게의 지중해 섬들 그리스가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주 쉽게 왕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드디어 미둘레네 섬을 떠나서 기호섬으로 향합니다. 굉장히 큰 보트가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해상 강국이라 할 정도로 수많은 섬들과 이웃 나라들을 오가는 이 거대한 페리, 이 배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죠. 자, 이렇게 이제 미둘레네 항구를 나와서 이제 기호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중해 특히 에게에서 가장 큰 섬 미둘레네 섬을 떠나서 이제 기호섬 3시간 후면은 기호섬에 도착합니다. 네, 배 타는 모습들 다양한 그리스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배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 전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이 지중해는 교통의 아주 주요한 수단이면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또 여행을 즐기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철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말 배 여행의 메카라 불릴 정도로 이렇게 그리스의 수많은 섬들을 오가는 미둘레네, 기호, 사모, 고스를 거쳐서 이제 로도까지 지중해의 이 배 여행은 정말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섬에서 섬으로 가는 배를 또 기다려야 되고 또 배를 타면 이 자동차와 같지 않으니까 이 몇 시간씩 가고 아마 사도 바울은 긴 전도의 여정을 많은 시간을 배를 이용을 했는데 지중해 배 여행은 육지보다는 많은 여유가 있고 튀르키예 해안은 워낙 거칠기 때문에 육로 여행이 쉽지가 않고 또 본토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사모들에게 미둘레네, 기호, 사모, 고스, 로도 이런 섬들은 섬이지만 육지 못지않게 있습니다. 그냥 계속 육지와 본토를 오가면서 역사가 지속되어 왔고 무엇보다도 에게의 섬들은 굉장히 본토보다도 훨씬 더 문명화되고 철학이 발달돼 있고 이 과학이죠. 이 수학, 피타고라스라든지 이런 곳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섬은 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지와 끊임없는 교류를 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루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에게해의 그리스 섬들을 배를 타고 여행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는 3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기호까지 가고요. 드디어 저 멀찍이 기호의 섬이 보이면서 하루에 해가 지고 이제 어둠이 찾아온 저녁 때 기호에 도착을 합니다. 네, 정말 이 지중해에 특히 이 에게해는 이 그리스의 앞바다라 하죠. 예,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미둘레네에서 기호 앞을 지나 사모로 갔지만
오늘날 제가 탄 배는 일단 미들레네에서 기호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어두워져 숙박을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3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 기호도 미들레네보다는 작지만 작지 않은 섬으로 굉장히 자체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 유명한 여성 여류 시인 사포의 고향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마스틱이라고 하는 아주 추잉 검의 원료죠. 자, 드디어 이제 우리는 기호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하룻밤 이 인근의 숙소 알아보고 내일 중으로 다시 3호를 향해서 갑니다. 뭐 오늘날에보다 2000년 전에는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운항을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한국가에 잡은 숙소에서 본 기호와 항구 또 우리를 태운 배가 출발을 했고요.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어제 밤에 기호섬에 왔는데 기호에서 3호로 가는 게 내일 모레 저녁,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3일을 기호에 발이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오히려 이 터키 육로로 나가서 거기서 육로로 쿠사다시를 간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3호를 가면 하루 만에 3호 섬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곳 기호섬에서 저 건너편 터키 체스메라고 하는 체스메에서 바로 더 들어가면 이 서모나 이즈밀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터키에서 산 심카드를 한번 껴봤더니 터키 전화가 이게 터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체스메 터키 땅하고 이 기호가 가까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호에서 3호로 가는 배편을 먼저 알아보고 이제 기호를 돌아보고 있는 중인데 Today go to Chesme 5:30. If you are to go to Chesme today, 그러니까 지금 터키 육로로 가는 게 매일 있기 때문에 이즈밀 인근 체스메로 가서 거기서 쿠사다시로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3호를 한번 터키와는 매일 거의 있어요. 미들레네에서도 있고 기호에서도 있고 3호에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기호에서 터키 이즈밀 인근 체스메로 가서 육로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쿠사다시에서 3호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투 티켓. 네, 한번 좋은 경험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티켓을 구입을 해 놓고 이제 남는 시간에 기호섬을 돌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기호섬의 수도원인데 이 기호섬에서 발이 묶여서 터키에 들어가서 육로로 3호 인근 쿠사다시까지 가서 거기서 3호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후까지 남는 시간을 좀 차 간단히 렌트해서 좀 기호를 돌아보겠습니다. 5 o'clock. So 4 o'clock I 기호 섬인데 여기 기호 항구가 있고요. 여긴 네아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 있고 여기가 세계에서 유일한 마스틱 생산지인데 세상에 마스틱의 생산지가 기호섬이었어요. 여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지도를 구입하면서 좋은 정보를 얻었고 또 이렇게 차를 한 대 렌트를 합니다. 예, 렌트 오전에 해서 이제 오후에 반납하고 기호로 출발을 하는 이제 일정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 배가 저녁에 오후에 출발하기 때문에 아침에 한 6시간, 8시간 정도 이 미들레네도 그렇고 한 35유로. 렌트 시스템 참 좋습니다. 가격도 저렇게 까다롭지 않고요. 숙소로 가서 가방 싣고 성지가 좋다. 이제 기호섬 탐방 시작합니다.
네,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역시 수도원입니다. 예, 이곳 기호는 기호도 그렇고 미들레네도 그렇고 이제 사모나 고스, 로도 이 주중에 저 이즈밀에서 볼뚝 나온 이 반도까지 오면 체스메라고 하는 터키 오가는 항구가 있는데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이 산들이 다 터키예요. 이렇게 가깝습니다. 사실 고대는 섬과 육지를 이렇게 지그자그로 오가면서 해상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죠. 이 그리스의 섬들이 이렇게 산이 많습니다. 산이. 그리스의 대부분의 섬들에는 수도원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기호에는 아주 역사적인 네아모니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는데 그래도 왔는데 수도원 한번 같이 가 보겠습니다. 또 기호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 지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역사적인 이제 수도원인데 이렇게 차로 한 20분 남짓 다가와서 이렇게 보이는 아담한 그러면서도 역사적인 또 기호의 역사와 함께한 이 깊은 산중에 저렇게 아름다운 수도원이 세워졌고요. 기호섬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에서도 정말 한 번쯤은 오고 싶어하는 수도원이 네아모니 수도원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죠. 특히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점령하에서 많은 시련을 당한 수도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도원을 찾는 것은 좋은 산세와 또 경건함을 또 유지하는 그리스 기독교인들의 또 수도원 방문이죠. 근데 들어가는 왼편에 작은 방이 있는데 수도원을 들어가면서 그 왼쪽에는 수도사님들의 유골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호의 오스만 투르크 시대 때의 고난의 상징인데 이렇게 오스만 제국이 이 기호섬에 오기 전에는 이곳에 11만 7천 명의 그리스인들이 살았는데 오스만 터키가 오면서 이 기호섬에 그러니까 터키 전에 11만 7천 명, 1,800명만이 이 섬에 계속 살아남아 있었고요. 2만 1,000명은 다른 섬으로 도망을 갔고 그다음에 5만 2천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터키 본토로 노예로 끌려갔고 그리고 4만 2천 명이 살해를 당했으니까 정말 마음 아픈 살해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시대 때에 가장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추방되고 또 노예로 끌려간 아픈 역사를 가진 섬이 기호 섬이고요. 바로 그러한 이 고난의 현장을 유골도 복원해 놓고 물론 이 수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렇게 경건함이 있는 수도원입니다. 마침 이 촬영할 때가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시기였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활절 집회 예배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몇 번 찾은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붐비는 때를 이렇게 성지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스만 제국 때에 굉장히 그 성화가 훼손되고 지워진 그러면서도 일부 남아 있는 성화들을 통해서 굉장히 성화가 있는 역사적인 교회였습니다. 예, 굉장히 훼손된 모습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가 들어오면서 번성했던 기독교, 특히 그리스 정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파괴를 당하거나 또는 교회가 훼손이 되거나 그리고는 또 모스크로 변경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교회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원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정원에서 다양하게 특히
성제가 좋다의 마음을 끈 것이 십자가입니다. 수도원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바로 이 십자가,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못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을 때 박았던 이 대못 2개. 내 고난에 예수님의 상징, 특히 고난 주간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것들, 가시면류관, 그리고 수도원이 굉장히 번성했을 때에 기도와 식사 시간을 알리는 나무종과 세종, 또 나무종의 망치, 그러면서도 그려놓은 십자가. 그러니까 수도원 자체가 신을 향해, 주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고 또 마음을 이렇게 바로 잡는 좋은 기회이죠. 자, 이렇게 수도원 앞에서 탁 트인 애게해가 또 보이는 그런 골짜기 상류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장소는 어떻게 이 섬에, 특히 미들렌에도 아닌 다른 섬도 아닌 기호에만 이렇게 마스틱 나무가 자랄까? 그래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예, 박물관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마스틱의 아주 주요 생산지. 이 기호 섬이 이 마스틱의 원산지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스틱, 추잉, 껌이잖아요. 특히 왜 이 기호의 요 지역에서만 자라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마스틱 박물관 가보죠. 예, 마스틱의 주요 생산지가 기호라는 것도 아주 특이한 것이지요. 껌에 활용을 하고 특히 위장 질환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호 지도인데 여기 요 지역에서 이렇게 마스틱이 생산됩니다. 야, 요게 야, 향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야, 이 나무에서 이렇게 열매가 열리네요. 네, 특히 나무에 상처를 내서 이렇게 솟아나는 진액이 또 마스틱이죠. 예, 박물관으로 이 마스틱 진액에 이렇게 응고된 고체고 마스틱을 생산해내는 과정을 이렇게 잘 재현을 해놨고요. 또 모든 가가호호가 마스틱 생산에 종사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나무에 상처를 내서 흘러내리는 진액이 바로 마스틱. 마치 유향이나 소나무의 송진과도 같은 생산물이죠. 이렇게 비디오에서 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씻어내고 또 나무에서 송진을 떼어내면서 함께 나온 나무 껍질을 또 분리시키고 또 건조시키고 그리고 잘 정제해서 상품화시키고 또 이것을 다양한 제품에 또 이렇게 사용을 해서 마스틱 하면 에게해의 기호섬이라고 하는 것. 예, 마스틱 생산지의 마을 다큐 한 편을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제 그 박물관 아래쪽에는 이제 마스틱을 생산을 해서 다양한 제품인데 이렇게 마스틱을 큰 솥에 넣고 보시죠. 정말 수백 가지의 다양한 의약품과 또 건강식품과 이렇게 또 이렇게 과자 이렇게 만들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마스틱 생산지로 왔는데요. 이 나무가 이렇게 유명한 마스티카 나무네요. 이렇게 보면 색깔은 올리브 나무 비슷하고 위는 이렇게 야, 여기 열매가 여기 이제 꽃이 피네요. 그리고 색깔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이거 와. 꼭 올리브 나무 이렇게 보면은 올리브 나무와 같고 꽃도 올리브 꽃과 같고요. 대신 이렇게 굉장히 휘어지면서
예, 자란다는 게 특징이고, 예, 이렇게 덩쿨 식물 같지만 굉장히 굵은 줄기를 가진 마스틱 나무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예. 유향이랑 비슷하네.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칼자국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자국. 예, 칼로 자국을 내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송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송진 같은 게 나온 거를 이렇게 띄는 거네, 이렇게. 상처를 내면 스스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송진을 내뿜는데 그 송진이 바로 마스틱입니다. 송진이네요, 송진. 송진을 채취하는 거네, 이렇게. 여기, 아유, 이거 촛농 같아, 보니까. 자기 상처에 눈물을 흘린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손쉽게는 이제 마스틱 껌. 예, 우리가 껌에서 많이 마스틱을 먹어봤고요. 또 이렇게 온 교육 장소로서도 어떻게 마스틱이 채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박물관이었고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예루살렘 귀환길에 둘렀던 기호섬의 특징입니다. 네, 정말 수백 가지의 그러면서 이제 또 이곳 다양한 생산물을 상품화시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짧은 6시간의 기호섬 투어를 마치고 다시 항구로 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3호섬으로 가는데 바로 3호섬으로 가는 배편이 없어서 이제 한번 체험 삼아 터키 본토 체수메로 가서 쿠사다시까지 내려간 다음에 배를 타고 3호로 가는 그러한 여정을 따릅니다. 기호하게 되면은 이렇게 컵이 있고 무엇보다도 기호는 이 마스틱의 유일한 원산지랍니다. 그래서 칭 마스틱 칭.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씹었던 껌이죠. 예, 검의 재료. 이거 해봐, 이것도 해봐요. 스파게티도 마스틱 스파게티. 자, 우리는 이제 기호까지 왔습니다. 3호로 가는 여정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기호에서 3호까지 가는 육로를 이용한 드라마틱한 여행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둘렀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귀환길에 둘렀던 기호섬을 소개했습니다.